난 절 낳아준 애인데 내가 낳은 딸년한테 체이고다니 이게 몇 번째인가. 나쁜 년. 아니 나 안 닮은 기특한 년인가. 이 여자 따라가면 언젠간 또 나를 길에다 팽개칠 거야. 이 여자가 날 기르면 나도 아이 낳아서 길에다 버리는 사람 될지도 몰라. 엄만 내가 그런 사람 되어도 괜찮아? 8호실 박성선. 누군가 가까이 온다. 정적에 잠겨있던 공간에 발소리가 울린다. 약간 끌면서 걷는 폼이 음마담이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엄청 이르다. 언제나 알바생 최진희 양이 일본으로 출근해서 맨 처음 여기 특 8호실에 들어와 청소를 말끔히 한다. 물론 돌아가며 다른 룸도 청소하겠지. 그 다음 이 건물 주인이며 스타 노래방의 실질적 주인인 장 사장의 아들 장두병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난다. 두병은 TV를 켜고 소파에 누워 뒹굴다가 잠들곤 한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경영자인 음마담이 출근한다. 두병은 음마담이 나타나면 채 못마땅한 소리 먼저 한다. 그리고 느릿느릿 일어나 나간다. 새어머니인 음마담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보인다. 언제나 어머니 나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아부성 발언도 한다. 쳇 하던 억양관 판이하게 다른 목소리다. 음마담이 묻는 말에 네네 지나칠 정도로 굽실거리며 아무튼 모두 다 8호실에 들락거리길 좋아한다. 천정에 고급 샹들리아가 달렸고 또 대형 스크린 모니터가 TV 겸용이다. 성능 좋은 음향기기를 갖춘 것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겠지. 다른 룸보다 3배는 더 크고 푹신한 물소가죽 소파가 놓여있다. 소파라지만 여느 싱글 침대 못지않게 널찍해서 두병은 늘 들어와 한숨 자기가 일과이다. 뿐이랴 다른 룸에는 없는 냉장고도 있다. 언제나 양주를 비롯 각종 비싼 음료가 가득 채워져 있다. 수입 대리석 바닥에다 소파가 놓여있는 부분은 양탄자가 깔려있다. 사방 벽 윗면은 검은 조각 거울로 장식해 화려함을 더해주었다. 거기다가 빼어난 미모의 여인이 8호실 고객을 위해 불려온다. 말이 노래방이지. 특 8호실은 이를테면 룸사롱이다. 출근 순위 3번인 음마담이 오늘은 어째서 제일 먼저 왔을까? 음마담은 이내 8호실로 들어온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코부터 풀어 제낀다. 울었나? 냉혈동물이. 왜? 언젠가 음마담은 남편 친구인 윤재철과 이 방에서 꽤 오래 머물렀다. 그때도 이른 시간이었다. 대낮부터 음악을 틀어놓고 글라스에 양주를 따르며 두 남녀는 마음껏 분위기를 잡았다. 시시덕대던 윤재철이 음마담도 이제 나이 드네. 한마디 하자 웃음을 머금고 있던 음마담 눈이 순간 번쩍 빛났다. 아주 차갑게. 윤재철은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는데 그녀는 조금도 취해 있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같이 마신 게 분명한데. 뿐 아니라 눈빛은 살벌한데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다.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자기가 우리 영감 만나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두고두고 고마워하잖아. 그러면서 음마담은 윤재철에게 입을 쪽 맞춘다. 세상에 남편 친구인데. 더 가관인 것은 윤재철이다. 음마담을 마음대로 주무른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보챈다.
맨날 나 몸만 달게 하지 말고 우리 연애 좀 제대로 하자고. 은마담은 요염한 미소를 띄우며 안 돼 한다. 더 이상은 가면 안 돼. 윤재철이 시무룩해진다. 왜 안 돼? 고랍하죠. 아쉬워도 이대로가 좋아. 달래며 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 이제 그만 가버려 하듯이. 윤재철을 쫓아보낸 은마담은 냉정한 목소리로 욕을 퍼붓는다. 흥, 웃겨. 날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내가 이래봬도 지조 있는 여자야. 그녀는 냉혈 동물이다. 1번 출근자 알바 최진희 양에게 청소를 시키면서 아들 두병이를 조심하라고 단단히 이른다. 그 녀석한테 당한 알바가 몇 명인지 몰라. 너도 조심해. 나중에 울고울고 하지 말고. 최진희 양은 이런 거북한 내용의 대화를 매우 싫어한다. 두병에 관한 정보는 사실이긴 하지만 은마담의 진술은 좀 왜곡된 바가 있다. 사실은 몇 명이 아니고 지난번 알바생과 사고를 쳤다. 그러니까 꼭 한 번이다. 못된 것부터 먼저 배운 여자 알바생이 부잣집 아들인 두병에게 나름 꼬리친 거다. 나 아직 양주 못 먹어봤는데 양주 맛 한번 보여줄래요? 이것으로 시작해 술이 얼큰해지자 자진해서 두병의 품에 안겼다. 이 특 8호실에서. 계집애가 먼저 유혹을 했으니 두병이 책임을 져줄 리가 없다. 그걸 갖고 두고두고 과장해서 입에 올리는 은마담이다. 한참을 울던 은마담이 냉장고를 연다. 호, 술? 아무리 속상해도 혼자 술 먹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냉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신다. 난 절 낳아준 애인데. 한마디 하더니 또 눈물을 쭉 흘린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중얼거린다. 내가 낳은 딸년한테 체이고 오다니. 이게 몇 번째인가. 나쁜 년. 아니, 나 안 닮은 기특한 년인가. 역시 그랬구나. 은마담에게는 먼저 남편과 낳은 딸이 하나 있다. 언제 가도 한바탕 넋두리했었다. 사연은 이랬다. 은마담은 일찌감치 유흥업에 뛰어들어 이 8호실 같은 특실의 주인공이었다고. 인물 좋은 은마담을 두고 모두 귀티가 난다고 아부했단다. 절대로 유흥업에 종사할 얼굴이 아니고 사장 부인상이라나. 누구나 고울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자아도취에 빠진 은마담은 자신이 특별한 미모의 소유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긴 그녀의 어머니도 소문난 미인이었다니까. 그러나 미인도 나이를 먹는다. 괜히 재다가 혼기를 넘기고 초조해진 은마담에게 사랑이 찾아왔다. 사실은 이마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외면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꼭 잡기로 했는데 글쎄 하필 유부남이었던 거다. 청천벽력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고민하던 끝에 비록 유부남이지만 은마담은 사랑을 믿기로 했단다. 또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인 자신에게 버림받는 조강지처 따위가 대적이 될 수 없다는 오만도 한몫했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판 거다. 처음 인사 간 날 시어머니는 대놓고 내어쫓은 며느리보다 뭐가 더 낫냐고 오히려 쫓겨난 쪽이 더 잘났다고 외쳤다고. 은마담으로선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아예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았다. 그러나 시작을 요란하게 장식한 그들은
서서히 몰락했다. 맨 처음 죄 없는 조강지처를 바람 피운 주제에 내쫓았다고 남자가 직장에서 사직을 강요당했다. 직장에서 쫓겨난 후 보란듯이 의류 매장을 차렸는데 그게 6개월을 못 넘기고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타격이 컸던지 남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풍을 맞은 것이다. 중환자실 앞에서 은마담은 비로소 후회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돈마저 몽땅 쓸어넣은 의류 매장이 망한 데다 남자는 쓰러졌으니 살 길이 막막할 밖에. 전처소생의 남매와 자신이 낳은 딸, 그렇게 애들 셋은 어리고 길은 멀고도 먼데 아득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은마담은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리라고. 그러나 불륜의 사랑은 지키기가 만만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회복해서 퇴원한 남편이 돌변한 것이다. 삼시 식사 때마다 까탈을 부리고 은마담을 들들 볶았다. 그뿐 아니라 어디서 담요를 가져와서 그것만 덮는 게 아닌가. 처음엔 영문을 몰랐는데 그게 글쎄 전처가 쓰던 담요란다. 눈이 뒤집혀 내다버리라고 대판 싸웠다. 남편의 발병과 함께 다시 시누이며 시어머니가 왕래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입방을 찧었다. 막상 억울한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물러났는데 남한테 못할 노릇 한 주제에 그 사람 쓰던 담요도 못 봐준다나 뭐라나. 결국 아무리 고생해도 자신의 주제는 조강지처 이혼시킨 첩임을 깨달아야 했다. 은마담은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 얼마나 남편이 싫어졌던지 제가 낳은 아이조차도 꼴보기 싫은 거다.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고. 전세를 사글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마담은 집 보증금을 가지고 튀었다. 남편과 새아이 그리고 짐을 늦가을 바람 부는 거리에 두고서 가로챈 액수가 얼추 은마담이 남편에게 건네주었던 금액이어서 뭐 그렇게 가책도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해치웠을까. 아무리 남편에게서 마음이 돌았었어도 그렇지 지 새끼까지 길에다 팽개치다니. 그래놓고 다시 다방 얼굴마담 생활로 복귀한 얼마 후 남편이 조강지처 무릎을 베고 용서를 빌면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때 은마담은 뒤통수를 뭔가 세게 후려치는 충격을 받았다고. 왜냐하면 은마담 아버지도 세상을 떠날 때 큰어머니에게 많은 눈물로 속죄했었다. 어머니와 자신이 2대에 걸쳐 똑같은 짓을 한 걸 깨달은 거다. 회한도 잠시 운 좋게 돈 많은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사람이 하도 좋아 보여 두고 온 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마침 아들 하나뿐이어서 딸이 평생 소원이라 데려와도 좋다고 했다. 딸은 어느새 여고생이 되어 있었다. 수소문 끝에 딸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 찾아갔다. 딸과 은마담은 핏줄 탓인지 첫눈에 서로를 알아봤단다. 한참을 물끄러미 마주 바라보다가 딸아이가 획 돌아서더라고. 워낙 자신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 계속 찾아다니자 아무튼 딸과 몇 마디 주고받을 수 있었다. 딸에게서 큰엄마가 잘해준단 말을 들은 은마담은 정말이지 절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전 남편의 조강지처가 고마웠다. 그러나 선뜻 찾아가지 못하고 벼르다가 마침내 본처와 대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은마담은 심판을 받았다. 막상 딸을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은마담 딸이 불려왔다. 아이가 오긴 왔는데 첫마디가 엄마 나 버리지 마였다.
두 엄마의 눈이 마주치고 다음 순간 아이를 바라보자 아이는 지 엄마인 은마담에게 가버려 하고 다시 소리 질렀다. 결정적으로 아이는 은마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이 여자 따라가면 언젠간 또 나를 길에다 팽개칠 거야. 그러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처와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다. 기가 막혔다. 은마담이 뭐라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는데 아이는 아예 쐐기를 박았다. 이 여자가 날 기르면 나도 아이 낳아서 길에다 버리는 사람 될지도 몰라. 엄만 내가 그런 사람 되어도 괜찮아. 그래놓고 길러준 엄마를 더 꼭 끌어안는 게 아닌가.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아찔한 순간 은마담의 머리에 떠오른 말은 이게 심판이구나. 저게 바로 기른 정이구나였다. 생전 처음 냉혈동물인 은마담도 피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딸을 단념하지 못한 은마담은 여전히 딸을 만나러 다닌다. 만나고 와서 늘에 혼자 울면서 한바탕 신세한탄을 하는 거다. 저 오늘은 양주도 꺼내드네. 어디 얼마나 마시나 볼까. 이게 겨우 한 모금 마시고 도로 냉장고에 집어넣는군. 참내 감질나게 구네. 아까워서 그러나 저런 드러눕네. 은마담은 이내 코를 골며 잔다. 다시 파로시라니 고요해진다. 스타 노래방은 정적에 잠긴다. 지상 위에 꽃가게며 제과점 건축사를 비롯해 세무사, 법무사 등의 사무실이 빼곡히 들어찬 1, 2, 3층은 정신없이 바쁜 한낮이다. 최진희의 발소린 경쾌하다. 사뿐사뿐 걸어와 열쇠로 문을 열 때도 다른 사람과는 사뭇 다른 소리가 난다. 찰칵. 마치 곡조 있는 음악 소리 같다. 은마담의 문 여는 소리는 개운하지가 않고 한 번에 열지도 못하고 더듬는다. 장두병의 문 여는 소리는 답답하고 묵직하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까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본인들은 미처 모를 거다. 진이는 지금 청소 중이다. 대부분 그때그때 잘 치워서 특별히 지저분한 곳은 없다. 그래도 대걸레로 바닥을 먼저 닦고 각 룸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환기를 한다. 향수도 뿌린다. 연방 젖은 걸레와 마른 걸레를 들고 다니며 닦아댄다. 각 룸을 돌아다니다가 특실에 오면 냉장고를 열고 점검을 한다. 언제나 하는 일이다. 뭐해? 누군가 묻는다. 깜짝 놀란 진이가 뒤를 돌아보자 특실을 가장 많이 애용하는 뛰어난 미모의 조혜리 양이 화려한 미소로 서 있다. 어머, 언니 언제 왔어요? 방금. 은마담 언니가 오늘 일찍 오라고 연락을 해서. 일상적 인사를 주고받은 후 진이가 커피 한 잔 하고 묻는다. 응, 냉으로 부탁해. 조혜린 언제나 냉커피를 선호한다. 이젠 날씨가 선선한데 온으로 하지. 진이의 배려에 에리는 표정 없이 대답한다. 난 차가운 게 좋아. 진이가 맑게 웃는다. 아마 언니 속엔 뜨거운 열이 있는 모양이죠. 에리는 피식 웃으며 뜨거운 열 정도가 아니라 활화산이 있단다. 대답을 입속으로 삼킨다. 에리는 열려진 창문 쪽으로 눈을 준다. 쪽빛 가을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스타 노래방은 건물 사이에 있는 지하인데 어떻게 하늘이 다 보이누. 이게 아마 지하가 아니라지요. 지하가 아니면 밖에서 보기엔 지하인데 원래 지하가 아니래요. 에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진이가 알바로 오기 훨씬 전부터 특실 멤버인 그녀는 8호실에 추억이 많다. 글라스에 얼음이 넣어진 커피를 가져다주고
진이는 맞은편에 앉는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벌써 오늘 영업 시작인가? 최양은 여기 꽤 오래 있네. 다른 알바들은 얼마 못 견디던데. 에리가 칭찬처럼 말한다. 어디가 갈 데가 있어야지. 아시잖아요. 요즘은 범생 순환 시대니까요. 하긴 그래.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해 노래방 알바를 할 망정 진이는 아직도 풋풋하고 청초하다. 그런 진이의 얼굴을 보며 에리는 생각한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마주 앉아 있어도 그들의 업무는 하늘과 땅이다. 진이는 10시면 칼퇴근이다. 보수가 적어서 그렇지 오후 4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이면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진이만 할 때 에리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었다. 먼저 노래방 도우미로 뛰고 있던 여고 동창 수아가 수입이 꽤 괜찮다고 손을 내밀었다. 주저하다가 그 손을 잡은 건 동생들 때문이다. 처음엔 두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도우미로 오늘까지 왔다. 에리의 부모는 에리에게 두 동생을 맡기고 진작 하늘나라로 갔다. 에리는 부모 결혼 5년 만에 태어난 귀한 딸.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혼하려던 엄마 뱃속에 에리가 꿈틀대고 있었다. 부모가 극적으로 화해한 건 물론이고 에리는 부모의 이혼을 막았다고 친할머니 외할머니의 지극한 사랑까지 누렸다. 복덩이 복덩이 소리 들어가며 에리가 10살 되던 해 여동생이 태어난가까지는 복의 지속이었지만 그러나 에리 15살 때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에리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노산 탓인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엄마는 자리 보존해버렸다. 에리는 학교 다니며 엄마 역할까지 해야 했다. 에리를 노상 안고 업고 다니던 아버진 이때부터 겨우 15살인 에리를 다 컸다고 여겼는지 안 시키는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학교 숙제할 시간조차 없었을까. 견디다 못한 에리는 툭하면 HEC에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도망쳤다. 아버지가 사고 나던 날도 에리는 외할머니 집에 갔다. 에리를 데리러 오던 아버지의 화물차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작은 야산을 들이받았다. 아버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에리는 두고두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자책했다. 그래서인지 동생들을 향한 책임감이 유난히 강하다. 겨우 버티던 엄마도 에리 고3 때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대학은 꿈도 못 꾸고 법무사 사무원이 되었다. 그러나 쥐꼬리 월급 가지고는 생활도 버거웠다. 동생들 학비 때문에 고민하는 에리에게 일찌감치 노래방 도우미를 뛰고 있던 동창생 수아가 속삭였다. 일은 요령껏 하면 되고 수입이 꽤 돼. 예쁜 소녀였던 에리는 따라다니는 남자애들도 많았다. 그중 동갑내기 준혁이가 있었다. 준혁은 에린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27살 때 준혁이가 결혼하자고 했지만 에리는 동생들 때문에 망설였다. 준혁은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어느 날 얼굴이 헬쑥해서 나타났다. 바로 이 8호실에서 마주 앉은 준혁이 말했다. 나 결혼해. 한동안 말없이 마주보다가 에리가 먼저 울기 시작했다. 준혁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다. 사귄 지 몇 년인가. 정이 들 대로 들고 이미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건만. 에리가 서럽게 울자 준혁이 에리 옆으로 왔다. 울지마 에리야.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하고 날 때려. 준혁아 가지마. 다른 여자한테 가지마. 에리는 목구멍까지 치민 말을 삼키며
준혁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뜨겁게 포옹했다. 오랜 연인인 그들은 자연스레 다음 애정 행위를 벌인다.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이. 그러나 준혁은 제 갈 길로 갔다. 이후 아예 소식이 끊어져 버렸다. 분명 같은 K시에 살고 있음에도. 준혁의 집안에서 노래방 도우미 하는 애리를 결사 반대했다고 한다. 집안의 반대. 아니야. 사랑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애리는 8호실에 들어올 때마다 준혁 생각이 나면 그렇게 중얼거린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준혁의 기억은 아프다. 애써 준혁의 사랑을 거짓이었다고 단정한다. 언니, 진이가 부른다. 막간을 이용해서 1시간만. 응? 벌써 손님이 왔어? 애리는 진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작은 룸으로 들어간다. 1대1은 도우미 모두가 피하는 일이지만 요즘은 불황이 심해 그나마도 없어 못한다. 그러나 애리는 뛰어난 미모와 늘씬한 체격, 세련된 모습으로 일찌감치 음마담의 관리 아래 있다. VIP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받기도 한다. 약 1시간 경과 후 애리는 8호실로 돌아왔다. 뭔가에 화가 난 것 같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신다. 밖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난다. 야, 아까 걔 어딨어? 뭐? 갔어? 정말 갔어? 애리 얼굴에 신경질이 지나간다.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미친 하고 중얼거린다. 술 냄새가 폴폴 난다. 언젠가 수아와 영아라는 도우미도 함께 이 방에서 단체 손님 접대를 했다. 그때도 사람들은 애리를 서로 차지하려 싸웠다. 수아는 가창력이 뛰어나 여느 가수 못지않게 노래를 잘했지만 애리 인기엔 어림없다. 웬만큼 예쁜 편인 영아도 애리를 따를 수 없다. 수아와 영아는 애리의 등 뒤에서 눈에 나를 세웠다. 매우 절친한 사이가 분명한데도. 애리의 단골 중에는 K시의 준재벌급 인사인 이명우도 있다. 그는 초대면 때부터 애리가 탤런트 누구와 닮았다며 거의 광팬이 되어버렸다. 이명우와 만나는 날은 애리 얼굴이 환해진다. 아, 부자가 좋은 거구나. 새삼 알게 해준 이명우다. 이명우는 만날 때마다 애리가 거의 한 달쯤 뛰어야 만질 수 있는 금액을 쥐어준다. 그래서 이명우의 콜을 받을 땐 다른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진이가 들어왔다. 언니 화났어? 미안해요. 잠시 대답이 없던 애리는 작게 괜찮아 한다. 그 손님 갔어? 네. 마음이 놓였는지 비로소 애리는 욕을 해댄다. 아우, 개 같은. 나보고 같이 나가자는 거야. 싫다 그랬더니 별 욕을 다 하더라고. 아주 손이 발이 되게 빌었네. 지 말 안 들으면 신고한다고 막 협박하잖아. 진이 얼굴이 딱해진다. 아이 참, 왜 오늘은 사장님이 늦으시는 거야. 능수능란하게 손님들을 주무르는 음마담이 간절히 기다려진다. 두병씨는 툭하면 손님이건 뭐건 싸우자고 덤비기나 하고 사장님이 나오셔야 할 텐데. 기다리기는 애리도 마찬가지다. 이명우가 안 온다. 약속이나 하지 말든지. 오늘은 영 꽝인가. 그냥 집에 들어갈까. 잠시 갈등한다. 언니 손님 오셨어요. 어느새 카운터에 복귀한 진이가 인터폰에 대고 속삭인다. 손님 누구? 이명우 아닌 다른 사람은 별론데.
이윽고 특실문이 열리더니 이명우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들어선다. 애리 얼굴이 환해진다. 벌떡 일어나 달려가 안긴다. 품에 들어오는 애리를 안아주며 이명우는 속삭인다. 우리 예쁜이 잘 지냈어? 보고 싶어서 혼났네. 애리 연배에 딸도 있을 나이건만 스스럼 없이 포옹 따고 키스도 한다. 똑똑 노크 소리가 나자 둘은 떨어진다. 은마담이 과일이며 얼음컵을 담은 쟁반을 들고 들어온다. 분명 조금 아까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명우가 떴단 소식에 달려왔으리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잘 모셔라. 짙은 화장의 귀고리가 번쩍인다. 이명우와 마주 공손한 인사를 주고받은 후 은마담이 퇴장하자 이명우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린다. 어이구 주책, 안 나서는 게 나을 텐데. 나름 최고의 대접이라고 직접 안주를 들고 들어왔겠지. 한때 전성기 시절에 먹혔겠지만 폭삭 삭은 지금은 오히려 역효과다. 딱하게 아직도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은마담이다. 식상한 얼굴로 이명우가 애리와 나란히 소파에 앉는다. 잠깐 밀담을 나눈 후 이명우는 급한 볼일이 있다고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갔다. 애리는 속상하다. 오늘은 안 풀리네. 이명우가 준 돈을 지갑에 넣은 애리는 인터폰에 대고 나 여기서 좀 쉴게 속삭인다. 분명 들어오면서 카운터에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음을 알기 때문이다. 바쁜 시간에 은마담은 무슨 내용인지 남편과 휴대폰으로 정신없이 통화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진이는 감히 어디 가느냐고 묻지 못한다. 걱정스럽게 쳐다볼 뿐이다. 내가 있잖아. 두병이 의시된다. 손님이 들어왔다. 아까 애리를 피곤하게 했던 그 사람이다.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 아까 그 아가씨를 불러달랜다. 두병이 솔깃해한다. 아까 그 아가씨가 누군데? 애리? 결국 두병은 제 맘대로 손님을 안내한다. 특실에 손님이 들어오자 애리는 당황한다. 막상 애리를 본 남자는 사뭇 다른 태도로 접근해온다. 아까는 미안했다면서. 사실은 스타 노래방을 출입하는 애리를 전부터 봐왔다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어 다시 왔다고 했다. 그런대로 부드럽게 시간이 흘러갔다. 잠시 후 또 다른 손님들이 오고 스타 노래방은 바빠진다. 진이도 두병도 바쁘게 음료를 나르고 정신없이 일하는 사이 웬 여자 2명이 이 방 저 방을 열어보고 다닌다. 그러다가 특실을 찔끔 열어본 그녀들은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마침 애리와 손님은 마이크를 들고 정답게 마주보며 노래를 열창하고 있었다. 느닷없이 뛰어든 여자들은 다짜고짜 애리의 머리채를 잡아 낚어채 흔들며 두들겨 팬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젊고 건장한 남자 2명이 합세해 마구 집어던지고 난동을 피운다. 놀란 두병과 진이가 뛰어갔을 때 애리는 맞다가 기절하고 방 안은 난장판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은마담은 볼일을 보고 돌아왔다. 두병이 은마담을 보자 다가서며 그새 있었던 일을 보고한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왜? 가슴이 철렁한 은마담이 다그치자 두병이 설명한다. 뭐 남편이 요즘 바람난 것 같아서 뒤를 밟았대나. 애리를 남편 애인인 줄 알고 마구 두들겨 패서 애리가 기절을 했지 뭐예요. 세상에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은마담이 푼에 어쩔 줄 모른다.
제가 설명을 해도 잘 안 통하더라고요. 간신히 수습했어요. 애린 병원 가고요. 근데 어머니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가 계산을 못 받았어요. 순간 은마담은 이성을 잃는다. 뭐야? 기물 파손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계산을 못 받았어? 저 너구리 같은 녀석이 챙겨서 지주머니에 넣고 거짓말하는 거 아냐? 단숨에 택시로 뛰어든 은마담은 아수라장이 된 택시를 보고 입에 거품을 문다. 그 비싼 물소가죽 소파에 의자가 걸쳐져 있고 가죽이 쭉 찢어져 있다. 뿐인가 부려진 음료며 깨진 유리 조각에 뒤엎어진 응접 세트에 화려한 파로실은 처참하게 변모해 있다. 무언가 말하려던 은마담 머릿속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나며 몸이 푹 고꾸라진다. 사정을 알 리 없는 철없는 아들 두 병은 방을 치우려면 한참 걸릴 텐데 중얼거리며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다가 쓰러진 은마담을 보고 기겁을 한다. 119가 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보기 전 먼저 화려한 파로실을 보고 놀란다. 와우, 이게 바로 특실인가 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